최근에 한 달 동안 아파트 세 채를 매입했습니다. 모두 제 명의가 아니라 하나는 제 친구 도와준 것이고 하나는 무주택 큰누나 경매로 낙찰 받아줬어요. 모두 20대입니다. 계산해보니까 세 채 총 매입가가 9억 정도인데 총 투자금은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 그렇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한 달 전에 2억 6,700만 원에 매입해서 2억 5천만 원에 전세 세팅한 물건입니다. 투자금 2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매수한 지 한 달 뒤에 여쭤보니까 당장 팔아도 3억 1천 정도에 팔 수 있대요. 한 달 만에 2천만 원 투자해서 4천만 원 수익 거둔 거죠. 개인적으로 이것은 2천만 원 투자해서 2년 후에 1억 정도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간 곳입니다. 그리고 위 아파트 매입계를 블로그에 쓰면서 제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25살인데 지금까지 모은 돈 500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1,500만 원을 3%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받을까? 물어본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출에 대해, 빚에 대해 두려움이 있던 친구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1,500만 원에 3%면 매달 37,500원이거든요. 치킨 2개 가격이에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그거 대출 받아. 내가 집 한 채 사줄게 했죠. 저도 최근에 2천만 원 투자해서 한 달 만에 4천만 원 벌었잖아요. 친구는 지금까지 모은 돈 500만 원에 대출 1,500만 원 받으면 2천만 원 가지는 거니까 충분히 친구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말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가계약금을 넣었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물건은 2억 9천에 매입해서 전세는 2억 7,500에서 2억 8천 정도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2억 8천에 전세 세팅하면 1,500만 원 대출 받았으니까 내 돈 한 푼 없이 아파트 매입한 거예요. 매달 37,500원 내면서. 친구 직장 없고 소득 없는 무주택 대학생입니다.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20살에 이렇게 주택 매입했으면 2년 후에 1억 오르면 22살의 자산이 1억인 거예요. 그럼 1억 가지고 또 투자해서 2억 3억, 또 투자해서 5억 6억 이렇게 불어나는 겁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투자는 무조건 승자인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 21년 5월 31일까지 급매가 많은 이유 알려드렸는데 영상 업로드 되자마자 급매로 나온 매물 중개사님이 제게만 먼저 브리핑 해주셔서 시장에 나온 지 하루 만에 계약한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급매 받았는데? 진? 아니에요. 급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영상으로 따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무주택자 큰누나 경매로 낙찰 받아준 거예요. 4월 26일 보이시죠? 3억 3,6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시세는 3억 5천만 원 정도 되고 전세는 3억 2천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실투자금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총 3채 매입하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렸고 세금이랑 기타 비용에서 각자 모두 2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적은 비용 들여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2020년에 전국 집값도 많이 올랐지만 전세 가격도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거 아시나요? 그 이유가 임대차 3법이 가장 커요. 임대차 3법에서 가장 핵심인 내용이 기존에 우리가 전세 들어가면 계약 기간이 2년이었어요. 2년 후에 재계약할 수도 있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2년 플러스 2년 해서 세입자가 총 4년을 살 수 있습니다. 2년 후에 재계약하면 기존 전세가의 5%까지밖에 못 올린 상태로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전세 매물이 정확히 반토막 납니다. 당연하겠죠. 2년마다 매물이 나오던 것이 4년마다 나오니까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상승하죠. 당연히. 두 번째, 재계약하면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집주인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처음 세팅할 때부터 높게 받자.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어요. 제가 매입한 곳도 전세 1억 8천 하던 곳이 2억 6천이 되었고 가지고 있던 곳도 전세 2억 5천 하던 곳이 3억 5천, 4억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전세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실투자금이 줄어드는 거죠. 매매가가 3억에 전세가 2억이었으면 실투자금이 1억인데 전세가가 2억 7천으로 올라버려서 실투자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오른 곳이 있는 반면 아직 전세가 상승률에 비해 매매가가 덜 오른 곳이 있어요. 제가 매입한 세 곳이 모두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매매가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수요자가 많아져서 매매가 상승을 불러오는 거죠. 정리하면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도 같이 오른 지역이 있는 반면 아직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오르지 않은 지역이 있다. 이런 지역은 실투자금이 적게 되니까 기회인 거죠. 마지막으로 제 친구 이야기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1,500만 원 3% 이율로 대출 받아서 매달 37,500원 냅니다. 그렇게 1,500만 원 대출 받은 것으로 갭투자해서 아파트 매입했습니다. 시세보다 2천에서 3천만 원 저렴하게요. 대학생, 무직장, 무소득이에요. 돈 한 푼 없이 2억 9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한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거라고 했죠. 금융 지식과 부동산 지식이 합쳐지면 정말 엄청난 시너지가 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같이 파이팅 해봅시다. 이상 대학생 투자자 매드였습니다. 안녕.